보충학습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교과서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정리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학습지는 5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같이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번호도 매기고 보충 필기도 같이 할게요. 먼저 수필의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실수라는 글의 갈래, 글의 유형, 글의 종류가 바로 수필인데요. 수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소하지만 결코 보잘것없지 않은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수필의 특징을 크게 5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필은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소재가 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평범함 속에서 찾은 특별한 가치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상적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아주 사적인 일기에 머무르지만 동그라미 2번,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으로 깨달음을 표현하게 되면 수필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수필은 왜 쓸까요? 또 왜 읽어야 할까요? 바로 지루하다고만 생각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중에서 그 꾸준함으로 인해 빛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동그라미 3번, 사소한 것들이, 맞아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결코 보잘것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드라마와는 다릅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도 않고 모두가 놀랄만한 사건은 그다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동그라미 4번, 일상에서도 충분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너와 내가 그리 다르지 않다. 너와 나는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그라미 5번, 타인과의 유대감 또한 느끼게 해주죠. 2번,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용 표현은 동그라미 1번, 의미나 구조상 관습적으로, 즉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특별히 굳어진 단어나 구절을 가리키는데요. 서양에서는 주로 동그라미 2번, 수거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외에도 속담, 고사성어, 수수께끼, 비유표현, 은어, 상투어 등이 있습니다. 관용 표현들은 보통 동그라미 3번,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구절이 많은데요. 동그라미 4번, 각 단어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로는 그 전체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단어 각각의 의미가 아닌 2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그라미 5번, 대중들이 두루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상어와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직설적, 다시 말해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동그라미 6번, 삥 둘러서 표현하는 방식, 즉 비유적, 은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때로는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관용 표현의 6가지 특징 잘 정리하셨나요? 3번, 비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프린트에는 그냥 비유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빗대어서 표현한다 라고 보충해서 적어두시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빗대다 하는 말은 곧바로 말하지 않고 삥 둘러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동그라미 1번,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상을 원관념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빌려온 대상이나 사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빌려온 대상, 이 부분이니 잘 표시해 두세요. 이때 이 보조관념은 원관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 빌려온 대상, 끌어온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한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유사한 부분을 통해 연결되면서 원관념의 의미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보조관념의 의미 영역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비유법 3가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직유법인데요. 직유법은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원관념을 유사성이 있는 다른 대상, 즉 보조관념과 연결할 때 A는 B와 같다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B 같은 A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듯이, 뭐뭐 같이처럼 A와 B를 연결하는 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온 직유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오랜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이 부분에서 글쓴이가 원래 표현하려고 한 것, 즉 원관념은 뭘까요? 바로 오랜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의 모습을 잠깐 빌려온 거예요. 다 자란 연어가 원래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 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이미 지나가 버린 오랜 시간을 떠올리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문장에서 원래 말하고자 한 것, 즉 원관념은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실수가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림자라는 보조관념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처럼 이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법은 바로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은 원관념인 A와 보조관념인 B를 직유법처럼 연결하는 단어 없이 곧바로 일치시키는 비유법입니다. 프린트에 나와 있는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치, 동일시, 그리고 equal이라는 등호 기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표시해두세요. A는 B다, B인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이다 라는 부분이 은유법에 해당되는데요. 원관념은 실수, 보조관념은 삶과 정신의 여백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의 관념이 서로 연결되는 말 없이 A는 B다처럼 곧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유법이 됩니다. 마지막은 의인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표현법인데요. 비슷한 것으로는 화류법이 있어요.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인데 생물에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하자면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한때는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이를테면 감정이 있다거나 의지가 있다거나 하는 특징들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하나 확실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을 한다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개별적인 쓰임에 따라 의인법인지 화류법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충학습이었습니다.